그날 순이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커먼 똥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순간 수치심에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빨 사이로 흘러든 오물의 맛이 너무도 역겨워 차마 깨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이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복수하겠다고. 10년 후 조선 최고의 거상들이 한양상 밖 주막에 모였을 때 비단 옷을 휘날리며 들어선 여인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날 똥물 세례를 받고 쫓겨났던 종년 순이야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채무증서 한 장이 자신을 짓밟았던 양반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막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조선 순조연간 한 종년이 가장 더러운 치욕 속에서 일어나 조선 팔도의 돈을 쓸어 담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복수와 역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순조연간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고 돈만 있으면 양반 신분도 살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홍산현의 가난한 소장농 집안에서 순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이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숫자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어른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콩 37마리과 쌀 29마리를 합하면 66마리옵니다. 5살 순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대답했습니다. 마을 훈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과거에 급제할 제목이로다. 하지만 그런 칭찬도 잠시 순이가 7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에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열흘 만에 아버지가 죽었고 사흘 뒤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순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저승길에서도 편히 갈 수가 없다. 강하게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아가 된 순이를 거두어줄 친척은 없었습니다. 결국 순이는 인신매매꾼에게 팔려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값은 쌀 5말. 7살 아이의 인생이 고작 쌀 5말로 결정된 것입니다. 한양의 민씨댁, 육주거리에서 당상관으로 일하는 민대감의 집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곳에서 종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하루 종일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짱 같은 물에 빨래를 했고 여름에는 펄펄 끓는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지만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3년이 지났습니다. 10살이 된 순이는 어느 날 민대감이 장부 계산의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루를 청소하던 순이가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저기 셋째 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사옵니다. 342가 아니라 432가 되어야 합니다. 민대감이 화들짝 놀라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에, 종년이 장부를 본단 말이냐. 민대감은 순이에게 몇 가지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비단 한 필에 은자 선왕이면 23필은 얼마냐. 은자 69냥입니다. 순이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민대감은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허허, 이런 신동이 있었나. 그날 이후 민대감은 순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장부 정리를 시키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올 때 계산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순이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안방마님 진씨 부인이었습니다. 진씨 부인은 시기심이 강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린 종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것이 비록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야. 미리 싹을 잘라야 해. 진씨 부인은 틈만 나면 순이를 괴롭혔습니다. 이거사, 마당에 휴지 한 장이 떨어져 있잖아. 오늘 저녁은 굶어라. 순이야, 네가 오늘 빨래를 덜 삶았구나. 매 10대를 맞아라. 아무리 억울해도 순이는 대들 수 없었습니다. 종년이 안방마님에게 대들더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크고 자태도 의젓해졌습니다. 가난한 종년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진다고 하인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일었습니다. 민대감은 순이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집안의 장부 일부를 순이에게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저 종년으로 두기는 아깝구나. 민대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씨 부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모두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어린 종년을 탐하고 있다. 조만간 첩으로 들이려 할 것이다. 사실 민대감에게 그런 마음은 털큰만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증거로 보이는 법입니다. 진씨 부인은 이를 갈며 순이를 없앨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진씨 부인의 금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보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장신구였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하인들이 불려나와 취조를 받았습니다. 진씨 부인은 매서운 눈으로 하인들을 훑어보다가 순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네 인연이다. 순이는 멍해졌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시치미를 떼기는 네가 내 비녀를 훔쳐갔지. 순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마님. 저는 그 비녀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라. 내가 분명히 봤어. 네 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안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년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다른 하인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안방마님에게 밉보이면 자신들도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진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순이를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이 도둑년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진씨 부인은 손수 뒷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득 찬 분유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순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습니다. 마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이는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비참함. 하지만 살기 위해선 자존심 따위 버려야 했습니다. 진씨 부인은 순이의 애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늦었다. 이것이 도둑년에게 주는 형벌이다. 콱! 시커먼 오물이 순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찐득한 것이 얼굴을 덮쳤다. 악취가 코와 입을 막았다. 눈도 뜰 수 없었다. 하인들 사이에서 비웃음과 구역질 소리가 터져나왔다. 왜, 냄새 좀 봐. 저것이 무슨 꼴이야. 꼭 똥덩어리 같네. 쯧쯧, 저러고 어떻게 살려나. 순이는 그 순간 죽고 싶었습니다.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빨 사이로 흘러든 오물의 맛이 너무도 역겨워 차마 깨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수치심이 분노로, 분노가 결의로. 순이는 오물이 뚝뚝 흐르는 얼굴을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진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만이 있었다. 진씨 부인은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다. 종년의 눈에서 이런 기운이 느껴지다니. 하지만 이내 고개를 휙 돌렸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당장 꺼져라. 순이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 순이는 맨발로 민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머리를 누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순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돈 한 푼도. 온몸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똥귀신이다! 똥귀신이 나왔다! 순이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순이는 강가에 섰습니다. 검은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차갑겠지. 하지만 잠깐이야. 잠깐만 참으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순이는 한 발을 물가에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발을 감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하게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순이는 멈추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순이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순이는 물속에서 발을 빼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을 듯한 강물에 들어가 온몸을 씻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지만 치욕을 씻어내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복수한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순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순이는 나루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강 나루터는 해가 뜨자마자 분주해졌습니다. 소금을 실은 배가 들어오고 젓갈을 실은 배가 나갔습니다. 곡식가마니를 나르는 짐꾼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놓고 흥정을 벌였습니다.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선 팔도의 물산이 이곳으로 모인다. 여기가 천하의 돈이 오가는 중심지구나. 순이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간다. 순이는 짐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짐 나르는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짐꾼들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자가 짐을 날라? 몸뚱이가 그 모양인데?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그래, 해보든지. 근데 품삯은 반밖에 못 줘. 여자니까. 순이는 그날부터 짐을 날랐습니다. 쌀가마니는 등이 휘도록 무겁고 소금자루는 어깨가 패이도록 아팠습니다. 첫날은 10번을 나르고 쓰러졌습니다. 둘째 날은 15번을 나르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번을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장정들 못지않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꾼들도 순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보통이 아니야. 여자인데 저렇게 악이 받쳐서 일하는 걸 처음 보네. 순이는 낮에는 짐을 날랐고 밤에는 나루터 한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상인들의 거래를 지켜보았습니다. 귀동량으로 물건값을 익혔고 눈동량으로 거래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약재상과 충청도에서 온 생선장수가 물건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인삼 10근과 조기 100두름을 맞바꾸는 거래였습니다. 순이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잠깐, 인삼 10근이면 한양에서 은자 50냥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기 100두름은 한양에서 은자 30냥밖에 안 해. 약재상이 은자 20냥을 손해보고 있잖아. 순이는 용기를 내어 두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야, 웬 계집이? 제가 보기에 이 거래는 약재상 어르신께 불리합니다. 뭐라고? 인삼 10근은 한양에서 은자 50냥입니다. 다만 조기를 북쪽 평안도로 가져가시면 다릅니다. 거기서는 조기가 귀해서 은자 50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암산을 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두 상인은 순이의 말대로 거래 방식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약재상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계집아, 네 말대로 했더니 평소보다 2배를 남겼다. 그러면서 은전 하나를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의 소문이 나루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계집아이가 있다. 그의 말대로 하면 돈을 번다. 처음엔 비웃던 상인들도 하나둘 순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나루터의 상인들이 순이를 중매인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이가 연결해주는 거래는 100이면 100, 양쪽 다 이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모은 돈으로 작은 배 한 척을 샀습니다. 낡고 허술한 배였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을 바꿀 무기였습니다. 순이는 충청도의 젓갈을 싣고 평안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안도의 약재를 싣고 한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번 왕복에 투자금의 3배를 벌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배는 5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의 한 척 배가 불에 탔습니다. 방화였습니다. 순이는 타버린 배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견제하고 있어. 하지만 이 정도로 물러설 내가 아니야. 순이는 은밀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결국 방화범을 찾아냈습니다. 나루터의 한 상인이 부하들을 시켜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순이는 그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셨습니까? 상인은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순이도 웃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가에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제 상단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루는 물건에는 손대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도 어르신 물건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상인은 한참을 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지. 순이는 복수 대신 협상을 택했습니다. 적을 만드는 것보다 경쟁자를 중립으로 만드는 것이 더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배는 열척이 되었습니다. 한강 나루터에서 가장 큰 선단이었습니다. 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로 상단을 조직했습니다. 말과 수레, 짐꾼들을 거느린 상단이 한양과 의주, 한양과 부산을 오갔습니다. 순이의 사업 방식은 다른 상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짐꾼들과 뱃사공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아프면 쉬게 했고 가족이 어려우면 도왔습니다. 한때 자신이 천대받던 종년이었기에 밑바닥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덕분에 순이의 상단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한강 항회. 순이가 세운 상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조선 최대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흰 명주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넓은 갓을 눌러쓴 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한강항회의 주인, 행수라 불렀습니다. 한강항회의 행수가 여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씨댁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대감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노름에 빠져 밤마다 도박판을 기웃거리고 기생집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고 하인들은 하나둘 도망갔습니다. 진씨 부인은 빚쟁이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 9년 전 치욕의 그날부터 한시도 잊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순이는 은밀히 민씨댁의 빚을 조사했습니다. 민수가 진 빚은 무려 은자 3천냥이었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그 빚을 모두 사드리겠다. 부하들이 놀랐습니다. 행수님, 은자 3천냥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왜 망해가는 집안의 빚을 사는데 쓰려 하십니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민씨 댁의 모든 빚이 한강상회로 넘어왔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가마를 타고 민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던 대갓집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문짝은 떨어져 나갔고 담벼락은 허물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기와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들어서자 누더기 옷을 입은 늙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진씨 부인이었습니다. 9년 전 기고망장하게 순이에게 똥물을 끼얹어 쫓아내신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삶에 찌들어 허리가 굽고 눈빛마저 흐려진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빚쟁이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소. 집도 땅도 다 가져갔잖소. 순이는 천천히 얼굴을 가리던 수건을 벗었습니다. 마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진씨 부인은 한참을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년 전 똥물을 뒤집어 쓰고도 울지 않던 그 눈빛. 진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는 그때 순이... 그렇습니다. 9년 전 마님께서 똥물을 끼얹어 쫓아내신 종년, 순이입니다. 진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니년이 어떻게 여기에?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강상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안의 모든 빚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진씨 부인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살려다오! 제발 살려만다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진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녀는 내가 숨긴 거였어. 너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네가 총명해서 시기가 났고 남편이 너를 아끼는 것이 미워서 그랬어. 용서해다오. 제발. 순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무릎 꿇은 진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죽으려 했을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순이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민씨 댁의 모든 빚을 정리한 채무증서였습니다. 은자 3,000냥. 제가 원한다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님을 노비로 팔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씨 부인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9년 전 제가 마님께 똥물을 맞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진씨 부인이 바닥에 이마를 찢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무슨 일이든 하겠어. 발이라도 할겠어. 제발. 순이는 한참을 진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채무증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씨 부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그 증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진씨 부인이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9년 전 마님께서 저에게 똥물을 끼얹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복수하겠다고. 그 맹세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마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종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당당하게 마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복수입니다. 마님의 거짓말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님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씨 부인은 말을 잃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님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마님 때문에 제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원한에 매달려 있으면 결국 제가 그 원한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순이는 돌아서서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집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남은 여생 평안히 사십시오. 순이가 문턱을 넘으려 할 때 진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기다려라. 순이가 멈췄습니다. 진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마에 오르는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9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창밖으로 무너져가는 민씨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한강 나루터에 도착한 순이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를 떠있는 자신의 선단을 바라보았습니다. 20척이 넘는 배들이 그녀의 깃발을 달고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넘어 청나라,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시작해 바다로 나아가는 것, 조선 최초의 원양 무역상이 되는 것.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똥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씨는 이제 온 세상을 밝힐 횃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가장 높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모욕을 받았기에
가장 깨끗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60이 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곁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7살의 부모를 잃고 15살의 똥물 세례를 받고 쫓겨났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밑바닥이라 생각될 때가 바로 시작점이다.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된다. 똥물 속에서도 별을 볼 수 있다.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그 말을 남기고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강상회는 순이의 제자들에 의해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똥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계신가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시나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가요? 순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가장 넓게 보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역전의 시작점입니다. 똥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똥물 세례를 받은 여인 순이의 이야기였습니다.